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찌고, 그래서 장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물질이 몸에 많아야지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계속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얘네가 살이 안 찌는 체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애초에 그냥 건강할 수 있는 건강 육각형 만들어준다는 설명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애초에 세포다 보니까 몸에 있는 요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챙기긴 어렵고, 중요한 것들, 미토콘드리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 위주로 조금 제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아마 장내 미생물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체변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장 건강을 알아보는 검사도 많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장내에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이제 70조 마리가 있는데, 걔네 중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그리고 얘네들의 유익균이 맞냐 유해균이 맞냐에 따라서 살찌는 체질,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전부 다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이어트와 혈당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에는 아까 유익균, 유해균을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 사실 세 가지 균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균 그 자체의 종류로 보면은 몇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보긴 어렵고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거예요. 근데 이 분류도 요즘에는 좀 연구가 지속되면서 옛날엔 유익균인 줄 알았던 애가 유해균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라고 했는데, 유익균, 유해균 말고도 중간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장에는 유익균이 한 15% 있고요, 유해균이 한 15%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중간균이 몇 프로냐? 70%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말 그대로 중간균인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되게 간제비 같은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익균이 많아지면 이 중간균이 다 유익균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유익균이 85%가 되는 거죠. 반대로 유해균이 좀 더 많아지면 중간균이 다 유해 쪽으로 붙으니까 유해균이 8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 장이 완전히 나빠지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내세균 불균형 혹은 뭐 디스바이오시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불균형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가 안 됩니다. 보통 혈당은 탄수화물 먹고 얘가 분해돼서 이제 혈당이 오른다고 알고 있어서 장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런 물질을 만드는 애들은 유익균이겠죠. 유익균이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를 인간이 원래는 분해를 못해요. 소화도 못하고. 근데 장내 미생물은 이 식이섬유를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옛날에 설명했던 거예요. 장쇄, 중쇄, 단쇄가 있는데, 대부분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들은 장쇄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MCT 오일이 중쇄고, 나머지 단쇄지방산은 뭐냐?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나오는 물질이 단쇄지방산입니다. 얘네가 어떤 효과를 주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혈당을 조절해요. 단쇄지방산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인데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부티르산이에요. 부티르산이 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세포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벽들. 얘를 장점막이라고 하는데, 그 장점막을 이루는 그 세포들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장 속에서 부티르산이 많이 나오면 장점막이 일을 잘하니까 건강해지겠죠? 장환경이 좋아질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부티르산이 우리 몸에 나오는 염증을 억제를 합니다. 살쪄서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부티르산을 개선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인슐린 저항이라는 거는 세포가 인슐린이 명령 안 들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걸 말하죠. 근데 반대로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되게 잘 들어. 그러니까 민감성이 높고 감수성이 높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겠죠. 이걸 이끌어내는 게 단쇄지방산, 그 중에서도 부티르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티르산만 따로 뺀 영양제도 팔아요. 저도 옛날에 먹었었는데, 이게 부티르산은 냄새가 아주 지독해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피온산이에요. 얘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먹지 않아도 혈당이 막 빵이 되고 이렇게 저혈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몸속에서 당신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당신생이 또 너무 많이 되면 안 좋아요. 그 자체로 혈당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피온산은 당신생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줘서 혈당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세트산이에요. 이 아세트산은 우리가 먹는 에사비에도 있는 물질인데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사비를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 아세트산 때문인데, 장내 미생물이 만든 아세트산도 혈액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랑 간으로 이동해서 포도당 대사, 즉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가 잘 나오려면 유익균이 많아야 되고, 즉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내 미생물이 도움되는 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위고비라는 주사 되게 유명해졌죠. 다이어트 주사. 그 다이어트 주사가 살 빠지는 데 효과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GLP-1이라는 호르몬 물질을 주사에 넣었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이제 식후 혈당을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고비가 살이 빠지는 메커니즘도 우리 저탄수, 간헐적 단식 이 두 가지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장내 미생물이 장에 있는 이제 L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그 L세포를 자극해서 이 GLP-1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위고비를 안 맞아도 자연적으로 위고비를 맞는 것 같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함량이나 농도 같은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위고비가 훨씬 높겠지만 우리가 굳이 부작용 감수하면서 맞을 필요는 없고 대신에 장 관리를 잘하면 위고비 맞는 돈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장내 유익균이 많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이점이 있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은 유해균이 많아서 장내 세균 불균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장내 유해균, 말 그대로 몸에 해를 끼치는 균이기 때문에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장 상태는 한번 나빠지면 이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증을 만드는 것도 만성화가 돼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야말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 환경이 안 좋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무조건 떨어진다. 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높아집니다. 애초에 유해균이기 때문에 유해균들이 무언가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능 떨어뜨려서 살 찌는 체질로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노화도 훨씬 빨리 일으킨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노화에 모두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활성산소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주는 항산화제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보통 항산화제라고 하면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훨씬 끝판왕인 게 이제 SOD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SOD 효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산화제들의 가장 퀄리티가 높은 물질들을 합쳐서 만든 항산화제를 만들고 있어요. 조만간 출시가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괜히 이제 딴 거 사지 마시고 저희 거 나오면은 저희 거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돈 낭비를 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이 사과에다가 저희 제품을 발라가지고 안 바른 쪽이랑 산화가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바른 쪽은 전혀 거의 산화가 안 되고 바른 쪽은 완전 사과가 폭삭 늙어버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뿐만이 아니라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내는 이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과정, 이 과정을 촉진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거를 또 유해균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소하는 목적이 미토콘드리아 좋게 만들려는 건데 장 환경이 안 좋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졌을 때, 즉 유해균이 많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방법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 질환 중에 SIBO, 즉 시보가 없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시보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솔루션 중에 몇 가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영상 다음에 지금 제가 말하는 장내 미생물 솔루션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를 할 거니까 다음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시보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통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속 더부룩함, 소화불량, 변비, 설사, 그리고 만성염증? 만성염증이 시보나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보통 시보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내가 이런 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솔루션을 적용할지 말지는 다음 영상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게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식이섬유 섭취가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익균들이 먹는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영양제 중에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말 그대로 그 균들이고 좋은 균을 통째로 먹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균들이 먹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프리예요. 이런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통곡물, 뭐 콩류 이런 데도 있고요. 물론 당연히 탄수화물 섭취에 유의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유익균들이 먹이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걸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유익균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는 발효식품을 먹는 겁니다. 왜냐? 이 발효식품 안에는 프리가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어요. 김치, 낫또, 청국장 이런 거에 유산균 많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런 발효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을 통째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구르트, 김치, 된장, 나토, 사우크라우트 이런 것들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만 얘도 탄수화물 섭취량 고려해서 드셔야 되고, 말씀드린 시보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 보충제를 먹는 거예요.
제가 계속 뭐 통곡물, 견과류, 뭐 채소, 김치 이런 걸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취를 한다든지 음식을 매번 해먹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분들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보충제, 즉 영양제 형태로 드셔도 괜찮아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컴에서 판매하는 썬파이버라는 제품을 먹습니다. 얘는 부화검에서 추출한 프리바이오틱스라서 다른 성분 대비 훨씬 좋고요. 광고 아니에요. 안 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생제나 방부제를 피하는 거예요. 상처가 난다거나 감염되거나 하면 항생제를 먹는데 진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왜냐면 감염으로 얻는 데미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별거 아닌 뭐 감기나 이런 거에 항생제를 너무 오용하는 거는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을 싹 죽여버립니다. 조금 죽이는 게 아니라 전멸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 많이 먹어온 사람들은 장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 살찌는 체질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임상적으로 많이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항생제를 피하라고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시보가 심하신 분들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유해균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솔루션이. 다음 영상 올리는 것까지 꼭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섯 번째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거예요. 뭐 올리브유, 아보카도, 뭐 견과류,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생선, 뭐 연어나 고등어 같은 게 있겠죠. 얘네들도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는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할 때도 제가 건강한 지방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내용이 많아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다음부터는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생활습관 무조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기 너무 중요하죠.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아요. 장내 미생물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유익균과 중간균이 다양할수록 좋겠죠. 유해균이 너무 다양하게 많으면 당연히 안 좋고, 그래서 주에 3번에서 5번 정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장내 미생물도 우리 몸 안에 같이 사는 조직, 생태계 그리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면 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7시간에서 9시간 무조건 주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수면이 부족해지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리고 혈당도 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만성 스트레스가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 불균형은 다시 한번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죠.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뭐 운동과 별도로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거 평소에 자주자주 해주시고 정신 건강을 이롭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방법을 무조건 하세요 라고 말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인간은 복잡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잡계라는 게 뭐냐, 몸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체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솔루션만 적용하면 다 모두가 해결된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토제닉,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다 추천하지만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죠. 이 장내세균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장 상태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장내세균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오컴에 있는 종합대사기능 검사를 해서 그 안에 장 건강에 관한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장내 유익균, 유해균 불균형부터 기타 다른 장 건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적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런 검사들도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장 솔루션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